예,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지난주 SVM에 이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세 번째 방법인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은 지금 우리 강의 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에요. 분류 문제입니다. 지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은 레그레이션 획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레그레이션 알고리즘을 이미 살펴보았었는데 그 선형 획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로 좀 사용되고 있거든요. 수업을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점차 알게 될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은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다 라는 거를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펄세트론에 대해서 배웠었죠. 예, 기억납니까? 펄세트론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사인을 결정하는 거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렇죠? 네.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네, 이 퍼셉트론 모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SVM도 우리 지난주에 수업을 했었죠. 네, 기억나죠?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 여기에서는 어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의미의 중간을 가르는 이 선형 모델, 피팅된 선형 모델이 있으면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있고 이 데이터들 중에서 이 마진, 이 마진의 관점에서 제일 가까운, 제일 가까운 두 점, 네, 두 점을 집중적으로 포커싱 해가지고, 그렇죠? 포커싱을 한 다음에 이 마진의 디스턴스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알아봤었죠. 그래서 이 마진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방법으로 살펴봤습니다. 예, 이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SVM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널 라인에 최근접한 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안전지대라고 할까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지금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라인을 피팅하는데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예, 안 줍니다. 예. 이 특별한 이 바운더리에 인접해 있는 점들만 영향을 미치죠.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아쉽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그 대표되는 디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하고 싶다. 피팅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피팅을 하고 싶다. 이게 바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컨셉으로 보았을 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라 하더라도 레그레이션이라고 명명되어지는 주된 이유가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지금 이게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에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데이터고 이 하단에 있는 건 네모예요. 네모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데이터, 네모 데이터가 있어요. 있는데 그리고 W 벡터, 오메가 벡터는 지금 이쪽 우측 상방향으로 향하고 있고요. 향하고 있고. 자, 이때 동그라미와 네모 두 데이터를 지금 가르는 이 G of X가 1번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2번 케이스에서는 동그라미 데이터 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습니다. 치우쳐져 있죠? 예. 여러분들이 보기엔 몇 번 케이스가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되어지시나요? 네, 1번이죠. 그렇죠? 직관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한쪽으로 편심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밸런스를 잘 갖추어진 1번 데이터, 1번 케이스
를 선호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어, 정량화 시켜 봅시다. 모델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동그라미 데이터의 수선의 발의 길이를 디스턴스를 h1이라고 하고 그리고 네모 데이터를 h2라고 하죠. 네, 똑같이 h1, h2라고 합시다. 자, 이때 뭐 우리 아주 뭐 복잡하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 데이터의 절대값들을 이 거리의 절대값들을 그냥 한번 더해보죠. 더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어, 대략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 그냥 거리를 요걸 한 2, 2라고 두고 여기는 이쪽이 좀 치우쳐져 있으니까 한 3, 1이라고 한번 두어보죠. 예. 요런 경우에 그 피팅된 모델까지의 수선의 발의 거리의 총합을 해보니까 요것도 2 더하기 2, 4가 나오고 요것도 3 더하기 1, 4가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은 같다가 나와버리네요. 우리가 의도하기로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이게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예, 또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더하기는 아니고 곱하기? 곱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곱하기를 한번 해보죠. 아까 전에 여기가 2, 2였고 여기 3, 1이었죠. 해보니까 2 곱하기 2 해서 4가 나오고 3 곱하기 1 해서 3이 나오네요. 뭔가 우리의 의도대로 좀 정량 지표가 좀 나오는 것 같나요? 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곱하기가 지금 힌트가 되었고요. 디스턴스를 곱하면 되겠다. 곱하면 되겠다. 라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응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모델이 있잖아요. 뭐 산술 조합 평균 기억나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이게 산술 평균이죠. 자, 요런 경우 때 이게 무조건 왼쪽 항이 오른쪽 항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A와 B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전제 조건이 있고. 네. 요거를 이용을 해서 평균 모델을 이용을 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B 대신에 H1과 H2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는이 중요한데요. 자, 이 오른쪽 항 입장에서는 그렇죠? 가장 큰 값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뭐죠? 는이죠, 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임의의 상수항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상수항이라고 가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C가 자, 여기까지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루트 H1 곱하기 H2가 있는데 요게 점점점 최대한 맥시마이즈로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할 수 있는데 이 조건이 뭐냐? 이게 이퀄이 되는 조건이 뭐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H1과 H2가 같을 때 H1과 H2가 같을 때 두 거리의 곱의 루트 씌운 이 값이 제일 큰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이용을 해서 한번 더 확장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기본 컨셉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한 디스턴스를 다 반영을 할 건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hi의 절대값을 모두 곱하는 거죠. 팩토리얼로. 그렇죠? 요게 뭐가 되죠? 요게 바로 h1 곱하기 h2 곱하기 h3 곱하기 절대값 쭉쭉쭉쭉 이렇게 다 곱하는 거죠. 그렇죠? 요 값이 이 값을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뭘 구하면 됩니까? 오메가를 구하면 되겠죠. 오메가. 그렇죠? 여기서 h는 오메가 tx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펴봤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팩토리얼 hi의 절대값 요 놈을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이 오메가를 찾을 때 이게 우리가 옵티미제이션 최적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 W
이 W를 찾는 거잖아요. 이 W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리어블이 결국 W죠. 베리어블이 W인데 W가 변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차원에서 2D에서 생각해 보면 W가 변한다는 거는 오메가 1, 오메가 1, 오메가 2가 변한다는 얘기죠. 이게 뭐였나요? 오메가 2, X2 더하기 오메가 1, X1 더하기 오메가 이잖아요. 결국 오메가 1, 2, 3가 변한다는 건 뭐란 얘기죠? 요 라인, 요 라인이 플로팅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평면에 놓여져 있는 연필이 있어요. 이 연필을 잡고 우리가 놓고 싶은데 아무 데나 놓을 수 있죠. 그렇죠? 어. 이 오메가 1과 오메가 2는 그 연필의 기울기를 결정을 할 거고 오메가 제로는 Y 절편을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놓을 수 있죠, 연필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2D 입장에서 볼 때 설명을 하자면.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만약에 점의 개수가 M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살펴봤던 식으로부터 결국 이 방금 전에 말한 요 놈을 맥시마이즈 시켜주기 위한 조건이 이게 되잖아요. 약간 개념적으로는 약간 잘 이해가 안 되죠. X1, X2부터 XM까지 전부 다 같아야 된다? 같을 때 맥시마이즈 시켜준다? 뭐 그러면 요 거리들이 전부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뭐 요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컨셉추얼리 어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그젝틀리 같게 해주는 조건은 없겠죠. 없겠지만은 이 팩토리얼 hi를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x1부터 xm까지의 컨셉추얼한 개념으로는 어떤 유사한 그 거리 예, 를 유지하게 된다. 느낌적으로 알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들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어떤 임의의 평면상에 놓여져 있는 연필을 여러분들이 잡고 그 평면 위에는 콩알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좁쌀들이 놓여져 있을 때 내가 이 연필로 적당한 위치로 자, 연필을 놓아서 세팅한다는 건 결국 다르게 말하면 뭘 말하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오메가 벡터를 세팅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메가 벡터. 네, 오메가 벡터를 세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이 H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유도를 해서 이 식을 구했었잖아요. 이 식을 구했었고 결국은 이 거리 H는 오메가 트랜스포즈 X랑 프로포셔널 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컨셉으로 계속 한번 확장시켜 나가 봅시다. 자, 아웃라이어가 이제 이렇게 존재합니다.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트로덕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SVM 관점에서 또는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관점에서 아웃라이어가 개입을 했을 때 이 G of, 네, G of X, G of X가 이렇게 있는데 G of X가 지금 0인 위치죠. 요 놈의 위치가 다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모델은 둘 중에 어딜까요? SVM이 변화될까요? 아니면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 변화될까요? 그렇죠.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이게 변화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 거리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으로 더 치우쳐지겠죠. 그렇죠? 이 요소 때문에. 하지만 SVM 관점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 두 점만을 관심을 가지고 이 마지노를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아웃라이어는 SVM 피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교수님 굳이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SVM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라고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 없으나 여러분들이 피팅하고자 하는 학습시키고자 하는 그 데이터 그렇죠?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더 유리한 모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웃라이어가 뭐 너무 많다든가 아니면 아웃라이어가 아예 없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이 모델의 결과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뭐죠? 둘 다 해봐라. 둘 다 해봐야 된다. 둘 다 해보고 예, 좋은 걸 테이크하면 되겠죠. 지금이야 뭐 이제 그 이론적인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다소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론을 어느 정도 섭렵했다라고 확신이 보증이 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CVX나 예, 사이클런 패키지를 돌려가지고 한 줄로 끝낼 수가 있어요, 학습은. 예. 하지만 알고 쓰는 거랑 모르고 쓰는 거랑은 천차만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드디어 오늘 수업의 본론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팩토리얼, 뭐였죠? hi를 이제 다 돌리는데, 이걸 우리가 다시 쓰면은 어떻게 되죠? 뭐, 팩토리얼, 뭐, 오메가, 네, 뭐, 이렇게 되겠죠. 되는데, 요 놈을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뭘 찾아라? 이 오메가를 찾아라.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요 곱하는 거, 이 곱하는 요게 사실은 그 거리값을 보면 뭐 아주 큰 값이 될 수도 있겠죠. 0으로부터 아주 큰 값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이 경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또는 뭐 개수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매핑을 시키는 거죠. 매핑을 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모델이 바로 뭐다?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이 시그모이드 펑션은 딥러닝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예, 역할을 하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비단 여기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뿐만 아니라 추후에 여러분들 딥러닝 모델, 딥러닝 알고리즘 학습할 때도 이 시그모이드 펑션은 여전히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 다른 말로 로지스틱입니다. 로지스틱. 그래서 로지스틱 펑션,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예, 피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그 거리 H 또는 오메가 트랜스포즈 X가 어떤 임의의 값들이 산풋 존재할 텐데 데이터에 따라서 이거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피팅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걸 시켜줄 수 있는 수학적인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 요겁니다.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g 승분의 1. 예, 요거죠. 인풋 값이 g일 때. 근데 우리는 여기 인풋 값 g가 뭐죠? h잖아요. 이 h가 뭐죠? 오메가 트랜스포즈 x죠. 그래서 g 대신에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오메가 트랜스포즈 x분의 1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하는 건. 자, 그러면 이걸 좀 우리가 더 한번 살펴보면 사실 이걸 그림으로 피팅을 하면 플라팅을 하면 예,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0이고 0을 따라서 올라가면 여기가 0.5예요. 0.5.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양으로 무한대죠. 양으로 무한대로 갈 때의 y 값은 네, 1입니다. 1이고 음으로 무한대로 갈 때 예, 값은 0입니다. 그래서 0에서 0.5를 지나서 1 사이의 값으로 예, 분포하게 되는 거죠. 뭡니까? 이 x축이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오메가 트랜스포즈 x 값이 들어오게 되고 어떤 h든 오메가 트랜스포즈 x 값이 들어오게 되든 어디로 피팅 모델링 된다?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스링키지 된다. 예. 요거죠. 근데 요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이 S자 모양인데 우리가 첫 번째 펄셉트론 했잖아요. 펄셉트론. 어, 펄셉트론 모델은 뭐 우리가 마이너스 1 아니면 1로 피팅을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0, 1 피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스텝 펑션이 되는 거죠. 어떤 값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겠죠. 0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요 라인 피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먼저 스텝 펑션을 봅시다. 스텝 펑션에서는 다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0에서 가까운 값이거나 아니면 0에서 먼 값에 상관없이 민감도가 전혀 없죠. 전혀 없고 거리가 고려되지 않고 항상 1이죠. 이게 아쉬워요. 이게 아쉽고 그리고 이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죠? 이 가까운 거리에서는 잘 피팅이 돼요. 가까운 거리에서는 잘 피팅이 되는데 먼 거리로 갈수록 너무 값이 커지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가까운 데서는 어느 정도 반응 그 민감도가 있고 먼 쪽에서는 민감도가 없고 예,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이 컨셉을 제일 실현시켜주기에 유리한 모델이 바로 펑션이 바로 뭐다? 로지스틱 펑션이다. 예, 시그모이드 펑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점을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콜앱에서 직접 돌려보진 않겠지만 실제로 예, 피팅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살펴봤다시피 0이 들어가면 0.5, 매우 큰 값이 들어가면 예, 1이 되고 매우 작은 값이 들어가면 0이 되는 그것이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되는 네, 이러한 로지스틱 펑션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로지스틱 펑션으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할 겁니다.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할 겁니다. 자, 이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모노토닉하다, 최적화 솔루션과 같거나 거의 비슷한 컨셉을 취한다라는 것과 아까 전에 살펴봤다시피 S자 모형이었잖아요.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겁니다. 컨티뉴어스 하다는 건 수학적으로 뭘 의미하죠? 바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디퍼런시에이블 하다,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미분이 가능해야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죠?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잖아요. 미분이 가능해야 편미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모델에다가 넣으려면 그 로스 펑션을 구성하고 있는 펑션이 미분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good for gradient descent optimization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다? 시그모이드 펑션은 그 출력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잖아요.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오면 바로 뭐다? probability. 우리가 확률 값으로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확률 값으로. 확률 또는 뭐 confidence라고도 하는데 확률 값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선이 있고 만약에 오메가 벡터가 예, 다음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점은 어떻게 되죠? 요점은 h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어? 어떻게 되죠? h가 양수죠? 그렇죠? 양수입니다. 자, 양수가 되고 자, 이 h 또는 오메가 트랜스포즈 x를 입력값으로 받는 시그모이드 펑션. 그렇죠? 시그모이드 펑션 tx. 이거는 무슨 값이 될까요? 이거는 그렇지. 1에 가까운 값이 되겠죠. 자, 우선 이걸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어, 어, 자, 여기가 오메가 트랜스포즈 x가 0인 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0은 뭐가 되죠?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 0.5죠. 0.5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에 걸리는 요 점에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펑션의 결과값은 0.5죠. 근데 이걸 우리가 확률로 바라볼 수 있다잖아요. 0.5는 확률로 몇 퍼센트죠? 50%. 예, 50%. 뭐가 50%란 얘기입니까? 요 점이 여기 파지티브 그룹에 속할 확률 50%, 네거티브 그룹에 속할 확률 50%라는 얘기죠. 그렇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에 시그모이드 펑션의 결과값은 0.5에서 1 사이의 값이 되겠죠. 1 사이의 값이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0의 값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에서의 h는 예, 0보다 작은 값이지만
시그모이드는 0의 값에 수렴한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수학 챕터가 프로바빌리스틱인가요? 확률 통계? 네. 근데 이 어드밴스드 엔지니어링으로 갈수록 이 확률론을 계속 테이크하게 됩니다. 네,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프로바빌리스틱 로보틱스라고 그래요. 예, 전부 다 확률론으로 다 풉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오픈 마인드를 해야 됩니다. 예, 더 이상 뻗팅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공지능 알고 싶나요? 잘 알고 싶나요? 그럼 프로바빌리스틱의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그 자고 있는 친구 좀 깨워줄래요? 음, 집중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자 보면은 이 P는 확률이죠. probability의 약자 P가 확률이고 이거죠. P of Y죠. P of Y인데 이게 뭐죠? Y의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렇죠? Y의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인데 자, P of Y equal 1 이거는 뭐죠? Y가 1이 될 확률이죠. Y가 1이 될 확률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P of Y는 1 given X 이건 뭘까요? 자, Y가 1이 될 확률인데 X 조건 하에서 이게 이제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하는데 예, X라는 조건 하에서 Y가 1이 될 확률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식을 보면 Y가 1이 플러스 1이 될 확률인데 네, X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X는 우리 데이터죠. 우리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됩니다. 자, 1이 될 확률인데 여기서 오메가는 뭐죠? 베리어블, 변수죠, 변수. 예, 베리어블입니다. 베리어블. 네. 그때의 오메가. 예. 이 되고, 자, 되고, 이 확률은 아까 전에 우리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G 대신에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오메가 트랜스포즈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자, 위에 거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고. 만약에 그러면은 이건 뭔가요? y가 0이 될 확률. y가 0이 될 확률은 뭐죠? 1 빼기 y가 1이 될 확률 하면 되겠죠. 왜냐면 y가 0이 될 확률과 y가 1이 될 확률을 더하면 1이 돼야 되잖아요. 1이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갑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식이 유도가 되는데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처음에 보면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어려운 거 전혀 없거든요. 그냥 복잡하게만 보일 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예, 충분히 알 수 있다. 자, 우리 요거 y가 1이 될 확률을 hx 자, 아까 전에 요게 우리가 요거죠. 저기 시그모이드 펑션 쓴다 했잖아요. 시그모이드 펑션 쓴다고 했고 자, 시그모이드 펑션을 또 우리가 hx로 하는 거죠. hx로 표현을 하고 자, 이때 이 오메가가 변수가 되겠죠. 네,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요게 시그모이드고 이게 시그모이드 x 트랜스포즈 오메가가 되고 이거는 뭐였죠?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오메가 트랜스포즈 x분의 1 요거였습니다. 그렇죠? 다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이게 자, h 오메가 x로 뒀습니다. 그리고 y가 0이 될 확률은 1 빼기 h 오메가 x 예,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묶을 수가 있어요. 예, 결합을 시킵니다. 참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좋죠? 한식으로 이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어요. 한식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y가 1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p는 1이니까 h 오메가 x가 되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1 빼기 1이니까 0승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요것만 남죠. 요것만 남죠? 맞나요? 예. y가 0이면 p는
앞에 텀이 0이 되니까 요거는 0, 1이 되고 뒤에 것만 남으니까 1 마이너스 h 오메가 x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y가 여기서 이 y는 뭐죠? 레이블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학습 데이터가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하는 차원에서 학습 데이터라는 건 뭐죠? x와 y 벡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x는 뭐죠? x는 뭐 x1, x2, 뭐 x3 블라블라 이게 되겠죠? y는 뭐가 되죠? y는 y y1 x1에 대한 페어죠. y2, y3 블라블라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x1은 뭐가 되나요? 이 문제에서 x1은 공간이 잠시만요.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 2D 관점에서 봤을 때 2D 관점에서 봤을 때 x1은 뭐가 되나요? 다시 좀 확장시켜 보면은 음, 어떻게 되죠? 1 어떻게 되죠? x 좀 이상하게 돼 버렸는데 x1 뭐 x2 뭐 1 x 이게 좀 이상하다. x 어 1에 1, 1에 2, x1에 2, 아이고, x1에 2, x2에 2, 뭐 이런 식으로 쭉 요게 점의 위치가 되겠죠? 점의 위치가 되고 이거에 대한 요 점은 1이냐, 0이냐, 1이냐, 0이냐 이 레이블은 학습 데이터에서 다 가지고 있죠? 레이블을. 정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후에 피팅된 모델에다가 어떤 임의의 한 점을 넣었을 때 그게 1이냐 0이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 y가 이게 되는 거죠. 0 아니면 1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다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i에 대해서 다 곱해야 되죠. 아까 전에 뭐였나요? hi 뭐였죠? hi 음. h hi를 어떻게 한다? 이거 뒤에 건 뺍시다. hi를 모든 i에 대해서 곱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해야겠죠. 이 h의 개념을 지금 probability 개념을 확장시켰고 이거를 전부 다 곱해야 되니까 요게 되죠. 이 전부 곱한 거는 자, 요 텀이 되겠죠. 요 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의 식을 차용을 하면 요 텀이 되겠죠. 요게 요거랑 프로포셔널하다. 음.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맞습니까? 예. 요 전체 곱의 값을 L이라고 하는 거죠. 이 로스 펑션이죠. 로스 펑션입니다. 그렇죠? 근데 변수는 오메가가 되는 거고요. 자,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본인의 레이블 값인 0과 1을 이용을 해서 거리 값을 전부 다 곱하는 거죠. 예, 확률값 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거, 요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로부터 이 오메가를 피팅하는 거죠. 피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유도를 했는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요 값이 뭐죠? 0과 1 사이의 값이죠. 0과 1 사이의 값이고, 이게 데이터가 m개가 주어지면 m개 곱합니다. 0과 1 사이의 값을 여러 번 곱하면 점점 값이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예. 예, 소실돼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로스 펑션 앞에다가 뭘 취해주냐면 로그를 취해줍니다. 로그. 로그를 취해줍니다. 우리가 앞서 유도한 로스 펑션 앞에다가 로그를 취해주죠. 이게 그 probability 영역에서는 log likelihood라고 합니다. 예, 뭐,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뭐 우도 함수 들어봤나요? likelihood. maximum likelihood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log likelihood. 네. 그래서 이 곱의 값을 log를 취하면 전부 다 곱이 어떤 오퍼레이터로 바뀌죠? 그렇죠.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을 log를 취했더니만 여기다가 한번 잘 적어 볼게요. 자, 요 식을 log를 취했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 앞에 거
요 앞에 거와 뒤에 거가 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더하기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로그 h 오메가에 x는 뺄게요. y의 i 더하기 로그 1-h 오메가의 1-yi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쓰이나요? 로그일 때는 지수가 앞으로 넘어오죠. 그렇죠? 기억나죠? 이건 고등학교 때 다 yi 로그 h 오메가 더하기 이것도 1-yi의 로그 1-h 오메가 이렇게 바뀌죠. 여기 앞에 팩토리얼 대신에 서메이션을 해주면 되죠. 그렇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 쓴 거랑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괄호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전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확률에다가 로그 취하는 기법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센스는 여러분들이 테이크하는 게 좋습니다. 본 수업에서. 자, 그래서 요 값. 우리 지금 이 값을 맥시마이즈 시켜줘야 되나요? 미니마이즈 시켜줘야 되나요? 맥시마이즈죠. 이걸 맥시마이즈 시켜줘야 되죠. 요게 뭐였죠? 뭐 로그도 취하고 블라블라블라 하긴 했지만 결국 그 h 거리값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릴레이티드 된 거잖아요. 거리값을 최대화시켜주는. 거리값을 최대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리마인드 합니다. 여기서 h 거리값을 최대화시켜준다는 거는 결국 어떤 임의의 점들의 집합에서 이 가운데 라인을 피팅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요거를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이 오메가를 아규먼트 해서 오메가 횟수로 L 오메가를 맥시마이즈 해주는 오메가를 아규먼트 한 거를 오메가 횟수로 테이크하자.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이죠. 네, 여기까지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 풀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로스 펑션을 알고 있으니까 풀면 되죠. 여기까지 로지스틱 레그레션. 아직 레그레션까지는 아니고 로지스틱 펑션. 네네. 구하는 공식 유도를 했습니다.